우리 지역의 다양한 이슈와 현안들을 심층적으로 풀어보는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저희 헬로 이슈 토크에서는 민선 7기 2년을 맞아 각 시군의 지자체장과 함께하는 시간 이어가고 있는데요. 오늘은 김석환 홍성군수 만나봅니다. 구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홍성에서 최초로 3선에 이제 성공하시고 또 민선 7기도 어느덧 벌써 2년이 지났습니다. 지난 2년 되돌아보면 좀 어떠신가요? 예, 지금 우리 홍성은 2013년도에 이제 충남도청이 이전해서 인구 10만 시대를 맞이하면서 지역 현안 사업인 이제 혁신도시 지정이라든지 시승격, 청사 이전 등의 현안 사업들을 아주 순조롭게 진행하면서 지속해서 성장해 가고 있습니다. 예. 군민과 약속한 128개 공약 사업들을 잘 추진한 결과 우리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에서 2020년 민선 7기 전국 기초단체장 그 공약 실천 평가에서 6년 연속 우수 등급을 받았고, 우리가 각종 행정평가에서는 국가 균형발전 대상을 비롯해서 94개 부분에서 수상하였고, 또 총 202건의 공모사업이 선정돼서 국도비 1,183억 원을 확보하는 한편, 농수산식품 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 모태펀드 200억 원을 조성하였고, 또 온라인 쇼핑 11번가 입점을 위해서 산관학 협약을 체결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서울시 노원구에 식재료 공급 유통 판로를 확대하고, 홍성 한우와 또 우리 딸기 아리향이 작년도에 동남아 수출에 성공해서 농축산 농가들이 그 소득 증대에 아주 크게 기여했고, 또 홍산 마늘을 새로운 품종인데요. 이 마늘을 지금 지역 대표 특화작물로 집중해서 육성해 가고 있습니다. 네. 지방채가 많이 있었는데 218억 원의 지방채를 모두 상환해서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했고, 전국 최초로 유기농업 특구와 우리가 여성 친화도시로 재지정을 받았습니다. 또 건강도시로 인증을 받아서 우리가 건강도시 선포식을 하고, 또 중국 전장시와 우호 협약을 체결해서 우호를 증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반면 또 민선 7기 출범 이후 2년간 군정 운영하시면서 좀 성과도 많았지만 아쉬웠던 부분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좀 그렇습니다. 어떠셨나요? 예. 우리가 이제 시승격을 시 전환을 위해서 작년도에도 끊임없이 이제 국회도 드나들고 행안부도 가고 했습니다만은 예. 20대 국회에서 그것이 이제 통과되지 못하고 그냥 넘어가게 된 것을 아주 아쉽게 생각을 하고, 네. 21대 국회에서 아주 반드시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네. 시 전환 시에는 우선 이제 농어촌 특차 전형이 혜택이 없어지고, 또 뭐 세금이 오른다 해가지고 일부에서는 반대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이건 좀 오해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가 통합적인 장단점을 비교해서 우리 온 국민들이 이해를 하고 아주 환영하는 분위기에서 시전을 해야 되겠다 해서 거기에 주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에 우리 홍성 축협에서 또 이제 축산분뇨 자원화 사업을 이제 공모해서 300억 원을 따왔어요. 예, 예. 우린 축산군이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건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축산을 집단적으로 했는데도 그거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어서 아주 아쉽게 생각을 하고, 지금은 이제 공모를 이제 이런 혜택을 준다 해서 공모를 해놨는데, 반드시 공모를 통해서 적지를 선정해가지고 금년도에는 착공할 수 있도록 여기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내포 신도시를 중심으로는 그 축산 분뇨 냄새, 악취가 난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많은 투자도 하고 지원도 하고 철거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그 민원이 네. 근절되지 않고 있어요, 아직도.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단속을 강화하고 또 보상을 확대하고, 그러면서 그 지역을 우리 가축사육 금지구역으로 정해가지고 우리가 근본적인 대책을 앞으로 추진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풀어가야 될 과제들도 좀 만만치는 않은 것 같은데요. 다시 현 시점으로 돌아와 보면 지금 모든 홍성뿐만 아니라 지자체가 떠안고 있는 문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지역 경제 침체입니다.
뭐 특히나 관광 같은 경우에는 직격탄을 맞고 있거든요. 홍성군의 대응은 좀 어떤가요? 그래서 이제 관광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현안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관광에는 솔직히 얘기해서 제가 조금 인프라 구축하는데 소홀했어요. 예, 그런 그래서 부분들 몇 번 금년을 말씀하셨죠. 이제 예. 관광산업진흥의 원년으로 한다 제가 이렇게 발표를 하고 예. 굴뚝 없는 산업인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지금 우리가 서해안에 있는 속동 전망대에 있는 데가 스카이타워를 만들고 또 죽도를 여름철에 휴양 아주 건강 휴양 관광지로 이렇게 육성을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 네. 또 이제 우리 산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용봉산과 오소산이 있는데 오소산도 그냥 왔다 가는 곳이 아니라 힐링 습 레포트 단지를 조성을 해서 묵어갈 수 있는 곳 만들고 용봉산도 역시 거기에는 이제 모노레일과 구름다리를 설치해서 장애인이나 노약자들도 한번 상봉까지 올라가 볼 수 있도록 이런 거를 지금 만들고 있고 예. 남당항에는 이제 공원을 만들면서 다기능 복합항을 개발을 하고 있고 그 죽도까지 남당항에서 이제 케이블카 설치하는 등 이런 관광 인프라 확충에 좀 중점을 두고 그 관광공사가 또 이제 이번에 웰리스 그 관광지 사업으로 이제 선정한 것이 에덴힐스 뷰티 테마파크거든요. 그래서 예. 거기와 군 대표 관광지를 저희가 12경을 이제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거기와 좀 연계를 해가지고, 우리가 그 건강을 중시하는 이러한 현대인의 여행수에 적극 대처해 나가면서 그 에덴힐스와 남당항을 연계한 서부 해안권의 관광벨트하고 내륙으로는 김자진 한용운 생가지 성역화 사업, 홍주읍성 복원사업, 청살리 전투 100주년 기념사업, 또 우리 충청 유경문화 홍주 천년 양반마을 조성사업, 또 홍주 천주교 순교성지를 지금 세계 유네스코 유산에 등재하려고 지금 하고 문화유산 등재를 추진하고 있는데 이런 것을 적극 추진해서 역사문화 관광벨트를 만들어서 외지에는 많은 분들이 올 수 있는 이런 체제를 만들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계획만 들어도 기대가 되는 것 같은데요. 현재 홍성도 그렇고 충남 전체로 봐서 가장 큰 화두는 아무래도 혁신도시 아니겠습니까? 올해 또 이제 근거법이 이제 통과가 되면서 지정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내포신도시로 지정을 충남도가 이제 천명을 했기 때문에 홍성 군에서도 기대가 클 것 같습니다. 군수님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요. 그래서 혁신도시 지정으로 해서 많은 분들이 우리 뭐 전 국민의 뭐 서명운동까지 받아서 그랬었죠. 예. 추진해서 이제 그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 이제 혁신도시 되는 근거법인데 예. 그것이 이제 지난 3월에 20대 국회에서 아주 통과돼서 아주 다행스럽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 당초에는 이제 내포 신도시를 만들 때 2020년까지 10만 도시를 만들겠다 하는 계획이었는데 아시다시피 지금 2020년이 반도 지났는데 거기 성당 동력이 없어요. 예. 그냥 도기관 몇 개 오고 아파트 몇 채 있을 뿐이니까 현재 2만 7천 명밖에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혁신도시를 지정해서 여기를 활성화해야 되겠다. 해서 이제 같이들 노력한 결과 혁신도시로 이제 지정 신청을 이제 도에서 할 겁니다. 예. 7월 중에 지정되면 우선 첫째는 이제 우리가 원하는 공공기관이 지금 현재는 한 20개 기관을 생각하고 있는데 공공기관이 이전하게 되면은 자연히 거기 오는 인구가 많으니까 인구도 상승되고 그리고 공공기관이 중요한 거는 정원의 30%를 지역 대학생들을 의무적으로 써주게 돼 있어요. 예. 그래서 이것이 이제 노무현 정부 때부터 해서 일찍이 벌써 한 15년 전에 된 데는 몇천 명씩 전부 젊은 애들이 외주로 안 나가고 전부 이제 취직을 해서 이렇게 일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 우리도 그렇게 된다면 우리 충남권 내에 있는 우수한 대학생들이 전부 혁신도시로 와서 이렇게 하게 되면 아주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일자리 창출에 아주 큰 역할을 할 것이다. 그래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충남도에서는 7월 중에 국토교통부에 이제 혁신도시 지정 신청을 하고
그것이 되고 나면은 이제 2차적으로는 공공기관 이전 계획을 이제 수립을 하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는 혁신도시 개발 예정지구 지정을 하고, 그 다음에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게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특히 여기서 중요한 거는 공공기관을 유치하는 거. 이건 그 충남도와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과 함께 상의하면서 우리가 계획한 이런 기업들이 공공기관이 계획대로 잘 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협조를 하려고 이렇게 마음먹고 있습니다. 네, 혁신도시 지정을 통한 이제 그 공공기관 이전도 중요하고요. 또 봤을 때 지금 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그 일자리 계속 얘기를 해주고 계신데요. 일자리 정말 중요하죠. 그래서 좀 홍성군의 기업 유치 전략도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우리가 이제 민선 6기 동안에 그 유치한 기업이 75개 기업입니다. 예. 75개 기업이 1,861억 원을 투자해가지고 그 동안에 1천여 명의 일자리를 이제 제공해서 그러한 이제 그 경험과 성과를 바탕으로 해서 내포 신도시 첨단 산업단지를 이제 국가 우리 혁신 클러스터로 지정이 됐고 투자 혁신지구로 이제 지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거기다 지금 자동차 대체 부품 인증센터를 지금 유치해서 착공해서 하고 있는데 자동차 부품 산업이 중심지로 육성을 할 계획이고 예. 또 거기에는 한양 로보스틱스와 은성전장 등 18개 기업과 기관을 지금 유치했습니다. 그런데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우리 거기에 이제 토공 작업이 금년 내에 끝나요. 아직도 다 안 끝나고 그래서 그 끝나는 대로 거기 꽉 차게 하려고 지금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기업 유치 전략을 지금 펴고 있고 예. 혁신도시로 지정된다고 하니까 벌써 서해안 이제 그러면서 복선전철이 이제 개통 23년에 되고 하니까 지금 수도권에서 많은 문의가 와요. 관심이 이제 높아지는 거죠. 그 내포 첨단 산업단지 분양 빨리 끝내고 그 주변에는 그 첨단 산업단지 근처에는 지금 축사들이 꽉 차 있어요. 그래서 그 축사도 없앨 겸 거기도 산업단지로 만드는 지금 타당성 용역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또 매년 핵심 과제로 내세우고 있는 게 시전환, 시승격 아니겠습니까? 좀 속도가 안 나는 것 같습니다. 이번 국회에서 법통과에 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 홍성군에서는 어떻게 대응하고 계시죠? 그래요. 이제 시 전환이라는 건 이제 우리의 이제 참 최대의 이제 소원인데 예. 실질적으로 근데 현행 이제 시 승격을 하려면 법에 보면은 시 전환을 하기 위해서는 첫째 상한선이 인구가 15만 이상이어야 된다. 예. 아니면 5만 이상인 뭐 읍이 있어야 된다. 둘을 보태서 읍 2개를 보태서 5만 이상이어야 된다. 뭐 이런 전제 조건이 있는데 예.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 홍성군에는 읍이 3군데가 있지만은 전부가 5만 이하예요. 그런데 이제 읍 2개를 보태면 5만 이상은 되는데 그거는 뭐 인위적으로 만드는 거에 불과하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해서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전국적인 인구 감소 추세에서 이렇게 지금 15만이라는 인구를 채해서 한다는 건 참 요원한 얘기다. 그래서 이제 법을 보니까 옛날 그 국회 지방자치법 보면은 군청이 소재한 면은 읍으로 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까지 보면은 도청이 있는 곳은 전부 시니까 그런 게 필요 없었죠. 예, 그렇죠. 그런데 아시다시피 우리 홍성과 전남 무안이 군인들이 도청이 왔거든요. 그렇다면 이것도 불가능한 게 아니지 않냐. 그래서 저는 이제 끊임없이 그걸 주장했고 이번에도 이제 도청세제구는 시로 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을 우리가 홍성군과 또 예산군도 이제 도청 소재지거든요. 예산군과 무안군이 같이 행안부에 그런 의견을 냈고 또 지난 그 18일에는 국회를 방문해 가지고 우리 홍성 국회의원인 홍문표 국회의원 또 무안의 서삼석 의원을 같이 만나 가지고 예. 이런데 이제 두 분이 여당 야당이니까 함께 그 법안을 발의해서 이렇게 추진하면은 더 쉽게 될 거 아니냐. 그래서 공동 발의하는 걸로 이렇게 건의를 또 했습니다. 예.
그래서 시전환을 위해서 이제 제가 볼 때는 또 가장 중요한 거는 이 국민들이 이제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한쪽에서는 반대하고 한쪽에서는 좋다고 이건 이제 좋은 일을 하면서 이제 국민들이 편이 갈라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우선 시승격을 할 때 염려되는 건 뭐고 좋은 건 뭔데 장점이 많고 염려되는 건 이렇게 해서 그런 거를 해소하겠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잘 홍보해 가지고 우리가 아주 전부가 한 마음으로 그 환영하는 분위기에서 시승격을 해야 되겠다 해서 앞으로 거기에 주안점을 둬서 하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슬슬 마무리를 해야 할 것 같은데요. 민선 7기가 이제 반환점을 돌면서 정말 그 군수님 임기도 딱 한 2년 정도가 남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임기 내에 좀 꼭 이것만은 이루겠다 하는 사업이나 목표 있으면 좀 전해 주시죠. 네, 그래서 뭐 할 일이 많고 예. 자꾸 하고 있습니다만 첫째는 혁신도시 지정을 반드시 해서 그러면서 우리 중앙기관이 홍성으로 와서 내포 신도시를 활성화하는데 참 그 기름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반드시 이걸 해야 되겠다 해서 이건 뭐 도청과 우리 정치권을 넘나들면서 이것이 반드시 이번 법이 통과되고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는 게 첫째고 그다음에는 이제 아까도 언급한 시승격입니다. 예. 도청 소재지로서 그 위상에 맞도록 돼야 되는데 군이 되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걸리는 것도 많고 해서 반드시 시승격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도청 소재지 군이 시로 될 수 있는 두 군데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그 상응한 조치가 될 수 있도록 지금 이제 우리가 그 이번에는 이제 지방자치법 개정을 전면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 내용을 보면은 여러 가지가 이제 종합적으로 검토되고 있어요. 예. 하나는 100만 이상 되는 시도 그냥 똑같은 시냐? 거기도 무언가 차등을 둬야 된다. 50만 이상이 되는 시는 또 어떨 거냐? 그 다음번에는 또 3만이 안 되는 군도 자뜩해요. 그럼 이 3만이 안 된 군은 어떤 방법으로 해서 계속 이어가게 할 거냐? 또 지금 아까 말씀드린 뭐 15만이라는 인구 상한선, 시대 상한선은 지금 현재로서는 맞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걸 예. 10만으로 낮추자. 이런 또는 또 우리처럼 이제 뭐 도청 소재군을 시로 하자. 뭐 이런 갖가지 의견이 지금 종합돼서 검토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 이런 것들이 가장 현대에 맞는 방법으로 된다면은 우리가 시승격이라는 것도 그냥 우리가 희망사항이 아니고 꼭 이루어질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그다음번에 세 번째는 이제 군청사 이전이에요. 우리 홍성군 청사를 꼭 이전하고자 하는 건 뭐 그것이 비좁고 보기 싫어서보다도 일본 사람들이 홍성을 점령할 때 우리 홍주 의병과 엄청난 전투를 했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일진일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홍주에 대해서는 이를 가른 거예요. 그 아시다시피 조선 시대에는 충청도가 충남북이 아니고 충청도가 홍주, 공주, 청주, 충주 여기에서 전부 관할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홍주에서는 지금 경기도 평택에서부터 지금 서천에 이르기까지 서해안권의 22개군을 관할했던 곳이에요. 그런 홍주인데 일본 사람이 점령하면서 이 홍주를 그냥 둬서는 안 되겠다. 이름을 홍성으로 바꿨어요. 그리고 내산문을 철거하고 지금 이 건물을 지어서 동원을 가로막아 놓은 거거든요. 예. 풍수지리학자들이 홍성 망하라고 했는데 이게 마치 사람 목에다가 건물을 지은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해서 제가 그 소리를 듣고 삼선 군수까지 한 사람이 이걸 그냥 나가서는 안 되겠다. 나 있을 때 해결을 해야 되겠다 해서 이제 청사 이전 계획도 세우고 이렇게 했는데 이걸 반드시 헐어서 그거 헐고 나면 시승격 될 것 같아요. 제가 잘 통해서. 네. 그래서 딴 것도 많지만 이 세 가지만큼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헬로 이슈 토크 오늘은 김석환 홍성군수와 민선 7기 2년간의 성과 과제 짚어봤습니다. 군수님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헬로 이슈 토크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